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첫 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 명예훼손 판례를 볼게요.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야 한다. 가치 중립적 표현이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평가되면 본죄가 성립하나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처럼 타인을 위한 칭찬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처럼 타인을 위한 칭찬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립적 표현이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평가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자, 이런 험담을 볼게요. 자, 판례 보면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른 판단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 여부의 표현에 대해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 객관적 평가. 이러한 가치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된 사람, 특정인의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험담을 할 때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위법성 조각사유 30조. 위법을 찢어버린다. 조각 낸다. 찢는다. 위법성을 찢어버리면 위법이 아니죠. 그죠? 307조 1항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면 벌하지 아니한다. 자, 그게 우리 공직자라든지 많은 분들 보면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벌하지 않죠. 그죠? 310조 효과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 310조는 소송상 거증 책임이 전할, 거증 책임. 거증이란 것은 증거를 나타내는 책임, 증거를 확인해서 나타내는 책임을 전환되고 전문 법칙,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 통해서 우편이나 말을 통해서 문서나 전화로 전달된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증거를 해라. 간접적인 거 안 된다. 즉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최종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전에 들은 사실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증거를 제출해라.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이거를 피고인이란 거는 뭐냐면 명예훼손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고 간접적인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해가 됐죠, 그죠? 증거를 피고인이 당신이 제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간접적인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직접 증거를 제시해라. 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자,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이 조각되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에 해당되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전문 증거, 간접적 전화나 문서로 들은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310조 2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 부분이 키포인트죠. 피고인이 당신이 증거를 제출하고 간접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전해들은 그런 거는 증거가 안 된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라.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위법성 조각 같은 경우에는 310조에서 말하는 거는 진실한 사실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은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310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용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증거에 대한 피고인 부담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죠? 이 전문 증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즘 대부분 이제 어떤 그 특정인에 관계된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를 원칙으로 해요. 간접적인 증거보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많이 원칙으로 하고 간접적 증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 피고인 부담, 간접적인 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 분쟁. 이 교리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A, 예를 들면 이번에 신천지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보죠. 신천지는 기독교 이단으로 보는데 이만희 그 교주가 자기가 이만희 교주가 재림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런 교리 간에 부딪히죠. 맞지 않죠. 이단으로 하죠. 이단. 이런 교리 분쟁 볼게요.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은 이단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 상대방인 피고인 목사가 조사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대해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이 고소장을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죠. 어떤 이 종교 분쟁, 교리 분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되는 어떤 그런 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상식선에서 인정된다. 봐야 됩니다. 부정비리를 폭로했다. 역시 부정비리를 폭로한 것도 위법성이 부정되는데 위법하지 않다 이거죠. 개인 택시 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전임 어, 개인 택시 운송조합 전임 현재 말고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새로운 사람 이사장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비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뭐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전임 이사장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관계자, 자기 후임자로는 새로 취임한 이사장은 비리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 즉 이런 거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어떻게 된다? 조각된다. 이런 판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상의 위법성 부정되는 내용인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 자, 우리가 네이버에 뭐 지식 검색 많이 하죠.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내가 승용 치수를 받아보니까 결과가 형편없더라. 자, 내가 겪어본 일을 의견란에 적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에 대한 체험기를 적을 수 있죠. 병원을 겪어보고 병원에 대한 내 책임을 느꼈던 것을 기록해 볼 수가 있죠. 그 사용 후기, 즉 쉽게 표현하면 물건을 사용했다. 사용 후기라든지 또 하나는 어, 치료 후기, 치료 받아보고 느꼈던 후기 이런 것들은 범죄가 안 됩니다. 내가 받아보니까 어떻더라 이건 범죄가 안 돼요.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주관적 평가를 주된 내용을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그 표현물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이 있다? 없다. 비방할 목적이 없다. 위법이 부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 후기, 치료 후기 이런 거 올라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인터넷 위법성이 아까는 부정됐지만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게시된 중 인터넷에 게시했던 시 중에서 민생 법안이 널려 있어도 국회에 앉아 있으면 하품만 하는 영이지 아니지 국회 출석 꼴찌이지 라는 내용은 피해자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며 누가 봐도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사실에 관한 내용을 특정인의 사실에 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뭐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논란이 된 이런 그 판례는 꾸준하게 계속 봐줘야 됩니다. 다음 위법성에 인정되는 게 있는데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주소 몇 동 몇 호,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찢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뜻이죠. 학교 운영에 따른 공공하고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의 근무자 사람들의 집 앞에 가서 몇 동 몇 호 홍길동 너희가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운영이 이렇게 돈을 받아먹고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집 앞에까지 간 거는 좀 심했다. 학교로 가는 것과 다르다.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민 관련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알게끔 하면 안 된다. 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목적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사는 집 앞에까지 가서 아파트 사람 다 보게끔 몇 동 몇 호, 명예하고 이름 누구 하고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보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사자의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죠, 허위. 죽은 사람 허위와 허위적으로 사람의 역사적인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역사적 가치. 역사적인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조 고소, 308조와 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지한다. 고소가 있어야 제기하는 것은 친고죄죠, 친고. 친이, 친고죄, 유족들이 하겠죠? 가족들이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자의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되고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치 판단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진실한 사실을 쓰거나 가치 판단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사자인 줄 알았으나 자, 피해자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살아 있었다면 15조 1항에 사실에 착오가 된다. 그 사실 여부를 몰랐으니까.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허위 사실이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역시 불가불이다. 우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가치하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라고 그랬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는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좋은 척하는 뭐하는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피해자가 이미 죽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동안은 억울하겠죠. 이미 죽은 사람을 욕하면 그 죽은 사람이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고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 피해자는 홍길동이는 빚 때문에 다녔던 나쁜 놈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허위 사실과 가치를 떨어뜨린 행동이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것이다. 허위 내용으로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죠? 사자 명예훼손죄가. 사자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적시를 해야 된다. 허위 사실 적시. 역사 드라마. 자, 드라마는 허구죠, 허구. 역사. 역사에 대한 드라마는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성이 많죠. 1945년에서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의 암살을 암시적으로 지시했다는 특정 장면은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망인이 이승만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허위 사실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 드라마는 허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허구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이 들어가죠. 비방할 목적 출판물. 제1항의 방법으로 307조 2항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명출명. 명출명은 반의사 불벌죄죠. 307조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출판물에 대해서 냈지만 309조 명시한 지금 고소장 갖고 와라. 고소장이 갖고 올 때만 나는 너를 처벌하겠다. 가지고 와라. 이 뜻이죠. 다음 신문, 잡지, 라디오 이외의 출판물은 적어도 제본된 인쇄물이어야 한다. 제본된 인쇄물. 따라서 프린트 한 장의 낱장의 인쇄물은 출판물에서 줘야 된다. 인터넷 정자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판물이란 거는 이런 프린트나 낱장 인쇄물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최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